마음의 상처가 아무는 데는 시간이 약이지만 몸의 통증은 하루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혈액 검사 등 각종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검사 결과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어머니 걸음 얼마나 걸으실 수 있어요? 무릎 때문에 많이 못 걸으시겠어요? 네, 여기는 많이 못 걸어요. 아파요. 어머니 제가 허리도 좀 안 좋아 보이고 무릎도 안 좋아 보였는데 네. 어머님이 다니기 더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릎이 더 큰 문제예요. 허리는 엑스레이에서 보시다시피 좀 휘어져는 있는데 다행히 어머님이 허리 근육은 잘 받쳐주다 보니까 몸이 앞으로 구부러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MRI를 찍어봤더니 다행히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자체는 생각만큼 좁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머니도 허리가 통증이 막 모양이 조금 휘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지 통증 자체가 허리가 막 너무 아프고 힘든 게 아닌 그런 건 이상 정사는 좀 없고. 그 틀어진 이유는 뭐예요? 이제 허리 관절이 안 좋아서 틀어진 건데 맨 처음에 언니는 여기서 오가고 여기 오가고 안 오그러지니까 내가 그랬어. 아파갖고 물리치료 가면 이걸 어쩌면 아파서 못 오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랬어요. 이것을 원했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봐서는 무릎은 관절염 단계가 4단계까지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젊었을 때 비해서 지금 보면 다리도 오다리처럼 많이 벌어지고 예, 응? 예. 그리고 걸을 때도 무릎 안쪽이 계속 아파서 못 아프니까 걸어요. 예. 아장아장 걷고 그러니까 허리도 더 휘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예. 응? 못생기게 걷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못 걷고 그래서 두 가지 문제 중에 사실은 결국 허리는 운동하고 관리하면 되는 거고 예. 무릎은 인공관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틀어진 허리보다는 무릎 수술이 시급한 상태라는데요. 무릎 관절염이 우리가 관절염 단계 4단계로 안쪽이 너무 많이 닳아 있으시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이제 통증 때문에 많이 못 걸으시는 상태라 무릎에 대한 치료가 되시면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걸음걸이도 편해지시고 좋아지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머니의 무릎은 관절이 맞닿아 마찰로 인해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고 염증과 함께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고 있었는데요. 관절염 4기로 인공관절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아프게 되면은 사실은 생활 반경도 줄어들게 되고 삶의 질도 떨어지시는데 통증만 제대로 조절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어머니 연세에 건강만 허락한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통증에서 해결될 수 있으면 우리 너무 어머니 삶의 그런 질도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치료가 어머니한테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 있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해 드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는 것. 의료진들의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어머니의 틀어진 척추도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걸까요? 어깨 높이도 차이가 나서 이런 모양이 좀 불편하다. 근데 실제로 환자가 아파하는 거는 무릎입니다. 걸음걸이는 되게 안 좋아요. 잘 못 걸으세요. 어쨌거나 다리 길이도 좀 맞추고 이거를 이제 잡아주면 골반의 좀 변화도 좀 좋아지면서 허리가 좀 좋아질 수 있을지. 그 다리 전체 사진하고 그다음에 척추 전체 사진을 이렇게 두 개를 보면 오른쪽 사진에서 척추 측만증이 상당히 심하고 이 척추 측만증의 원인이 아마도 그 오른쪽 다리의 그 내방 변형하고 그다음에 하지 단축 그걸로 인해서 2차적으로 보상적으로 온 것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인공관절 수술을 무릎을 먼저 하는 거는 뭐 결과에 상관없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쪽이 다 안 좋으신 분들이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되는데요. 특히 이분은 오른쪽 왼쪽 다 인공슬관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의 추세는 동시에 오른쪽 왼쪽 동시에 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일주일 간격으로 하는 게 제일 일반적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일주일 간격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척추에 손을 대지 않고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 척추를 바로 세우는 효과를 얻는 것이 어머니에게 더 적합하다는 판단인데요. 제가 척추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 척추 측만을
이제 펴달라고 수술하는 경우는 사실은 아주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척추외과에서 해결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조금은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주 긴 마디를 나산못을 받고 절골술도 하면서 하는 아주 긴 시간에 출혈량의 위험성이 높은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목적을 얻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은 뼈에 골질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수술이 하고 나서도 물론 수술 자체가 스트레스로 어머니한테 힘든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수술하고 나서도 그 유지되는 게 나사못이나 이런 것들이 고정이 잘 안 돼서 결국에는 또 다시 재수술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허리가 단지 기울었어요, 허리를 펴고 싶어야 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변형에 대한 치료 자체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되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아예 안 끼고 왔으니까. 어느새 수술 시간이 다가오고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이동 침대에 몸을 누이는 어머니.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데요. 아들의 도움을 받아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긴장되는 것은 아들도 마찬가지. 부디 잘 이겨내기를 기도하며 어머니를 보내드립니다. 문성민님 맞으시죠? 마취가 시작되자 서서히 눈이 감기고 긴장도 눈 녹듯 사라집니다. 수술실은 마지막 점검으로 분주한데요. 주치의 역시 마지막까지 어머니의 차트를 신중하게 확인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앞두고 착용하는 장비가 특이한데요? 지금 쓰고 계신 게 어떤 거예요? 이거 헤드기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수술할 때 머리부터 상체 모든 부위를 이제 무균 상태로 유지하려고 이제 착용하는 거고, 그래서 수술에서 세균 감염이나 이런 합병증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고령의 환자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실 환경은 물론 의료진 역시 무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완벽한 수술을 위해서는 허투루 넘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 그 손을 굉장히 꼼꼼하게 쓰시군요. 여기가 이제 아주 세균을 이제 아주 없앨 수 있는 아주 강한 약품이라 그걸 이용해가지고 손을 이제 소위 스크럽이라고 그러는데 솔 같은 걸로 빡빡 긁어줍니다. 손에 이제 세균이 제일 많기 때문에 손톱에서부터 손가락 사이사이들을 이제 강한 이제 소위 베타딘이라는 약품을 써가지고 빡빡빡빡 긁어줘야지 세균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충분히 손을 닦고 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네. 수술한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남짓할 것 같고요. 환자가 이제 마취되고 회복하고 나오는 길까지 하면 한 2시간 정도 보통 일반적으로 걸리고 있습니다.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쳐 드디어 수술실로 들어가는 주치의. 헤드기어를 착용한 얼굴을 모자로 완벽하게 차단하고 수술복과 장갑으로 완전 무장한 뒤에야 수술이 시작됩니다. 관절염 4기로 양쪽 무릎을 모두 수술해야 하는 문성님 어머니. 상태가 더 심각한 오른쪽 무릎부터 수술하기로 했는데요. 다를 대로 달아 통증을 유발하는 관절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 관절을 넣어서 관절의 움직임을 대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술입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어머니가